120쪽을 보시겠습니다. 120쪽 지적 측량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죠. 1번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표상에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 측량은 도면상의 경계를 지표면 위에 이렇게 복원을 시키면 될 겁니다. 이게 뭐죠? 경계 복원 측량. 그렇죠. 경계 복원 측량.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지표상의 건축물 등의 위치를 도면상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현황 측량.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죠.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밀물대 최대 만주의 선이에요. 토지의 바다의 경계는 여기죠. 그런데 바다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바다가 상승을 해서 눈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멈췄어요. 이놈의 바다가. 신기하게. 그러면 이때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기존의 경계가 활용되면 되죠. 이 경계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로 활용이 되면 되니까 이때는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대부분은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되겠죠. 이때는 도면 위에 이 경계가 그려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될 때는 측량이 필요 없지만 일부가 바다가 될 때는 측량을 해서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를 도면 위에 그려야 되는데 이 경계를 도면 위에 그리는 측량을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불러요.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말소하기 위한 측량, 해면성 말소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바다가 될 때만 측량하는 겁니다. 전부 바다가 될 때는 측량하지 않아요. 일부 바다가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번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규 등록은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거니까 대장과 도면이 작성이 돼야 되죠. 도면을 작성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3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따라서 지적도를 바둑판 모양으로 새로 그려야 될 겁니다. 맞아요. 당연히 측량이 필요해요.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다 바뀌죠.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해야 되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부를까요?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4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현황 측량. 이 지적 현황 측량은 그냥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념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5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면 지목만 새롭게 기록하면 되겠죠. 이건 측량과 관련이 없죠.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도면의 재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적소관청에는 원도라는 걸 갖고 있어요. 원도. 이 원은 근원 원자예요. 이 도는 도면이고요. 그래서 도면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도면을 원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면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러가면 30년, 40년 정도 흘러가면 종이로 만들어진 도면의 경우에는 경계가 지워져요. 사람 손때 같아서. 맞아요. 손때 같아서
도면에 등록된 지목도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게 장마철이 다가오면 이제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죠. 그리고 햇볕이 쨍쨍 차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그래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보면 이 도면에 그려진 경계가 이게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도면의 공시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도면의 제작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면의 제작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원도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진 건데 하얀 종이를 밑에 이렇게 깝니다. 하얀 종이를. 그리고 종이 위에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된 원도를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위에서 빛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약품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원도에 그려진 경계가 여기 밑에 약품 처리된 종이 위에서 이게 뭐랄까 그려집니다. 저절로. 그걸 제작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도면의 제작성은 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를 가지고 도면을 다시 그리는 거라서 측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3번 공간 정보 입구증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지적 측량을 모두 거는 것은 이것도 시험과 관련해서 워낙 중요하니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좀 보시죠. 지적 측량 절차에 관한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지적 측량 절차. 피셨나요? 이거 워낙 여러 번 한 거죠. 양심이 있으시면 좀 외울 때도 됐는데. 그렇죠. 5번 이상 봤으니까.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의뢰인이라고 부르는데 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 업자가 존재합니다. 이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할 때는 이때는 수수료는 지급해야 돼요. 그렇겠죠. 다만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내시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현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출제를 하는데요. 당연히 현금을 내야 되죠. 왜냐하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국가기관은 아니죠.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수입 인지, 수입 증지 이런 것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현금을 내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입니다.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어서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 제조사 측량은 뭐냐면 도면이 작성된 이후에 시간이 30년, 40년 흘러가면 토지가 분할이 됐다가 반복이 됐다가 분할됐다가 반복됐다가 그러면 도면의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막 낙서처럼 보여서. 또한 지표상의 경계도 담장 같은 게 무너졌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설치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돼버리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때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한 도면의 다시 작성은 일개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이어서 의뢰인이 의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의뢰한다고요?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입니다. 그래서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적소관청에게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그 다음 날까지.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당일 이내에 제출한다. 3일 이내에 제출한다. 이딴 식으로 출제합니다.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틀린 지문.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틀린 지문.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은 전산화된 지적공부나 전산화된 부동산 종합공부를 수행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측량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적공부와 종합공부를
이 지적소관청은 수행자에게 제공을 하게 돼요. 그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지적측량 실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간이죠.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 이를 합의 업무라고 하는데, 이 합의 업무의 경우에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사용하죠. 의뢰인과 수행자 간의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합의할 수 있다는 것조차를 잘 모릅니다. 의뢰인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측량기간, 검사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를 일반 업무라고 부릅니다. 일반 업무. 그러면 일반 업무의 경우에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딱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측량할 때는 측량기구가 필요한데,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 위에 설치하죠. 그러면 이 토지 주변에 측량기구를 설치할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거나 기준점이 모자른 경우는 측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준점이 모자르거나 또는 없다고 한다면 이 기준점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측량해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준점 설치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기준점이 설치가 됐으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검사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요 기간은 기준점 설치 기간이고요. 요 기간은 기준점 검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측량 기간과 기준점 설치 기간을 합해야지만 총 측량 기간이 나오는 것이고, 토지의 검사 기간과 기준점 검사 기간을 합쳐야지만 총 검사 기간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기준점은 보통 하루에 몇 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4점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이 15점까지는 며칠을 준다고요? 4일을 무조건 여기에 더해주게 됩니다. 4일. 그리고 4점마다 며칠씩을 가산할까요? 하루씩을.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9점이 될 테고 여기가 23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12점을 토지 주변에 설치해야 된다면 며칠 걸릴까요?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2점을 설치한다면 설치기간 며칠? 4일. 검사기간 며칠? 4일. 총 측량기간 며칠? 9일. 총 검사기간 8일이 나올 겁니다. 기준점을 19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9점. 그러면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일까요? 5일. 기준점 검사 기간도 5일. 총 측량 기간은 10일. 총 검사 기간은 9일. 맞죠? 기준점을 21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1점. 그러면 기준점 설치 기간은 4일 하루하루니까 며칠일까요? 4일 하루하루니까 6일. 기준점 검사 기간도 며칠? 6일. 총 측량 기간은 11일. 총 검사 기간은 10일. 그래서 기준점 설치 기간과 기준점 검사 기간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지적 측량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선 검사 측량이 필요하죠. 따라서 측량 성과에 관한 자료를 검사 측량을 하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검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는 겁니다. 원칙은. 다만 규모가 큰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규모가 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규모가 너무 커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3번이 중요하죠.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보건 단기 측량이어서 공시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검사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발급받은 지적 측량 성과도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을 해줄 겁니다. 또한 지적 측량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적 측량은 두 가지가 있죠.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이 있죠. 기초 측량은 뭐가 있습니까?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즉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 이러한 지적 측량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지적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순서가 뭐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까지 다 끝났으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겠죠. 답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뭐라 합니까?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을 선택하죠. 이를 선점이라고 불러요. 토지 주변에 있는 기준점을 선택한다고 해서 기준점 선택, 선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됩니까?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표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표지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측량 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하게 되면 각도가 나오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죠. 맞아요. 아니, 관측을 빼먹었네. 관측을 하게 되면 각도가 나오고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이 이루어지면 수치가 나오겠죠. 그 수치를 가지고 성과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웠죠. 계준답, 선조, 관계성. 이 순서는 기초 측량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는 뭐 일부를 생략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측량은 반드시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지적 측량의 절차에서 기초 측량은 반드시 이 네 절차를 지켜야 된다. 계준답, 선조, 관계성. 그렇죠. 그럼 문제를 가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지적 측량을 모두 고른 것은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은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죠. 왜요?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 없죠. 이건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현황 측량 꼭 외우셔야 돼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다 했던 거예요, 여러 번. 저도 자꾸 반복하는 게 좀 지겹긴 한데. 토지를 옆에서 봤습니다. 여기는 4층짜리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작은 주택이 하나 들어서 있고요.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때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상 건축물 등의 지상 지표상의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지상 건축물 등을 여기에 그려놓고 싶어요. 그려놓을 때 어떻게 그려놓는 거냐면 먼저 이 경계를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복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복원을 시켜요. 그러면 이때 경계 복원 측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원이 되면 이제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이 위치 관계를 측량을 통해서 구합니다. 위치 관계를 측량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여기는 뭐 서쪽 몇 미터, 동쪽 몇 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왼쪽 1미터, 여기는 오른쪽 2미터 이렇게 구해줬다는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4층짜리 건물을 그려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 넣을 거예요. 요 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요 작은 건축물은
2배 되는 거리에 그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려넣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단계의 측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경계가 복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복원된 경계와 지상 건축물 간의 위치 관계가 측량을 통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불러요.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 현황 측량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을 하여 성과를 결정해야 된다. 결정해야 되겠죠. 다만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되겠죠. 3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역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예전에 강조를 했는데, 지적 측량은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지만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죠. 경계와 면적, 좌표값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시면 정말 나쁜 분이에요.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는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돼요. 그렇다면 평판 측량을 썼다면 이것도 평판. 이게 평판인데 이게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인 경위 측량을 쓰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돼요. 그래서 같은 측량 방법을 써야 되고, 두 번째,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니까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원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면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복원한 이후에 지적 공부의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따라서 복원한 이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면적이 달라집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달라지지 않죠. 따라서 원칙은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한다?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물론 면적에 오류가 있다면 면적 측정하겠지만 오류가 없다면 면적 측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복원 단계의 측량이 특징이 네 가지가 있죠. 이때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는요, 지적 현황 측량도 복원이 돼야 되죠. 따라서 지적 현황 측량도 복원 단계의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이 특징을 똑같이 갖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할 때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틀렸겠죠? 검사 측량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4번,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면 평판, 전자평판, 경위 측량, 전파기,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이거 예전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 측량 방법, 이외의 측량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 6가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5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에 지적 공부를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등록할 때도 지적 측량하지만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한다고 했죠. 복원할 때의 지적 측량의 특징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복원 단계의 측량은 2개가 있다고 했죠.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5번,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된다. 맞겠죠. 2번, 측량은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라고 했죠. 3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이 세 가지를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토지, 면적, 경계, 좌표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을 세부 측량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한 필지마다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측량 방법에 따른다. 맞겠죠? 3번 검사 측량 및 지적 제조사 측량을 제외한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 의뢰서에 이러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행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겠죠? 4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맞겠죠? 1번 업무. 5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합병 등을 할 때는 새로이 측량하여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은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고 하고 도면이 작성이 돼야 되죠. 도면을 작성해야 되니까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했죠. 따라서 지적도를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죠. 이때는 경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덧셈만 하면 되니까 측정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는데요. 이게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는 거 넘기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할 때 하는 기초측량과 한 필지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할 때 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맞겠죠? 두 가지를 합쳐서 지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때는 이러한 것을 적은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서관청에게 제출하겠죠. 시도지사가 틀렸을 테고. 3번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맞을 테고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경계가 달라지니까 면적도 달라지죠. 따라서 면적을 측정해야 될 겁니다. 5번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는 계준답, 선조, 관계서.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계준답, 선조, 관계서. 외웠나요? 계준답, 선조, 관계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실까요? 7번. 1번에 보시면 1번은 토지 수의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된다.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 2번은 계준답, 선조, 관계서. 그렇죠. 3번을 보시면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겠죠. 4번 지적기준점을 설치, 검사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까지는 며칠을? 4일을. 맞아요.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고 있죠. 이거 15점까지는 4일을 가산하는 것이고 15점까지는 4일을 가산하는 것이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넘을 때는 기본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씩을 하루씩을 가산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보신 거죠. 5번이 틀렸네요. 8번을 가겠습니다.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 기초 측량의 절차는 계준답, 선조, 관계성. 외웠죠? 네. 2번 수행자가 의뢰를 받은 때는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외웠죠? 네. 이따가 엘리베이터 타실 때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3번 경계보건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실시한다. 아니죠. 지적 현황 측량을 얘기하겠죠.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맞죠? 가운데 경계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5번, 미음번.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겠죠? 9번은 뭐 너무 쉽네요. 그렇죠?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경계 복원 측량을 하려는 경험. 지적 측량 수행자의 총 기간은 며칠까요? 네? 5일인가요? 9일인가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그런데 경계 복원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죠. 따라서 검사기간은 필요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열심히 9일로 딱 쓰시고 맞췄다 이렇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죠. 네. 그래서 검사기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검사기간이 추가되느냐 안 되느냐.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으니까 4일은 추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보신 거고 11번 가겠습니다. A는 한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 측량을 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했다. 경계복원 측량이니까 검사기간은 없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검사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은, 검사기간은 아예 없죠. 공유 중에서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 소유자는 동지역이며 기준점 15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해야 된다. 왜 동지역이라는 문구가 나오냐면 옛날에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을 줬어요. 이유는 동지역은 협소하니까, 읍면지역은 넓으니까.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읍면지역이건 동지역이건 무조건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기준점을 16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기준점 16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맞아요. 기준점 16점을 설치한다면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이에요? 5일. 검사 기간도 5일. 그럼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죠? 10일. 총 검사 기간은 9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 맞나요? 그렇죠. 10일. 3번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적소관청이 설치합니다. 법령에서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기준점은 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점. 2번.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도군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이거 예전에 표로 그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군점. 설치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설치를 합니다. 설치할 때 성과와 지적증 성과와 측량 기록들이 있는데 이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누가 보관하고 관리한다고요? 시도지사.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이것도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등본이나 또는 연락,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시도지사 또는 누구? 지적소관청. 여기는요, 지적소관청. 여기도 지적소관청.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삼각보조점 성과 및 도근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 삼각보조점 성과,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지적 삼각점 표지는 보통 2에서 5km마다 설치한다고 했죠. 여기는요 1에서 3km마다, 여기는 50에서 300m마다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아이고 위에 여기 붙었어. 요거요 지적 삼각점은 2에서 얼마? 5km마다. 여기는 1에서 3km마다. 여기는 50에서 300m마다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습니까? 4번 지적 삼각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2에서 2km 이상 5km 이하로 하며 삼각 보조점 표지의 점간거리는 1km 이상 3km 이내로 한다. 도근점은요 50에서 300m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맞았겠죠?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하여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될 테고 13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관리하겠죠. 2번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은 수행자에게 신청할 수 없다. 수행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맞는 짐이 될 테고 3번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죠. 도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을 테고 지적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증명 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된다. 이건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지우셔요. 그냥 지우십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있는데 공간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범위에서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15번도 지우십니다. 시험범위에 없는 거예요. 지우셨나요? 네. 그 다음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분야 측량 기술자의 양성 방안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만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양성 방안,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1번 틀렸죠.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요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외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위원장은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장,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하는 거니까 2년으로 고정할 수는 없겠죠.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라는 문구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3번. 4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건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지문이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5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제외가 아니라 포함. 제외된 위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앙지적위원회는 포함한다는 거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지우십니다. 시험 범위에 없는 거예요.
18번 보시는데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적부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척이란 단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하셨죠? 제는 무슨 뜻이에요? 제거되고, 척은요? 네? 도끼척? 그래서 이 제는 제거할 제, 척은 배척할 척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 의결에서 왜 제거되고 배제가 되느냐? 왜 될까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공정하게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이때는 심의 의결에서 제거되고 배척돼야 되겠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외울 수 없으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면 제척되는 겁니다. 1번 보시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다고 한다면 공정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제척이 됩니다.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전에 증언이나 진술이나 감정을 했다면 자기가 한 진술, 증언, 감정에 따르면서 심의 의결하겠죠. 맞아요. 공정하게 처리 못할 겁니다.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건 지적사유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4번을 보시면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여기서 단체는, 법인 단체는 로펌 같은 걸 얘기해요. 로펌 소속의 변호사. 그러면 얘네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처리 못하겠죠. 그렇죠. 5번. 위원이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엄청 불리하게 처리하겠죠. 였던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오른쪽을 보시면 제척 사유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게 처리를 못할 테니까. 2번. 위원은 지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요. 임명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때는 임명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할 때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위촉은 대등한 관계, 임명은 상하 관계, 뭐 이런 뜻이에요. 위촉은 보통 대학 교수를 얘기할 겁니다. 3번.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포함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하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뭐죠? 축적변경위원회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정업무 담당 과장이 당연직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국장 과장이면 3년 동안 위원장, 부위원장. 1년 만에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을 받으면 위원장은 1년, 부위원장도 1년. 그렇겠죠. 그래서 2년으로 기간이 정해질 수는 없겠죠. 4, 5번. 지적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꼭 외우셔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21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린트 하나 나갔죠?
적부심사 청구 주로 여기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나왔습니까? 지적진영 적부심사 재심사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먼저 적부심사나 적부재심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진영 수행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진영 수행자가 하게 돼요. 그러면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중에서 수행자는 누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증명업자가 있죠.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증명업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부심사를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면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게.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잡무를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면 시도지사가 처리해 줘야 돼요. 따라서 청구 자체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지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청구 자체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게 돼요. 이를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청구의 상대방, 제출의 상대방은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둘 다라는 뜻이에요. 시도지사와 지방지적위원회 둘 다가 청구의 상대방이고 제출의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시도지사는 받은 서류를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합니다. 30일 이내 회부. 기억하셔야 되겠죠.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 의결할 테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기간은 며칠일까요? 90일. 의결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회부는 30일 이내, 송부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의결서를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여기는 빠져있네. 왜 빠져있지? 써놨는데. 다시요.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누구에게 통지한다고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꼭 외우셔야 돼요. 밑자도 외우셔야 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를 할 때는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보통은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을 청구인은 잘 몰라요. 따라서 알려줘야 됩니다.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는 적부 재심사를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재심사를 청구할 텐데 재심사 청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하는 겁니다. 다만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요. 이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라는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청구의 상대방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둘 다라는 뜻이고요. 제출의 상대방도 결국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둘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면 청구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겠죠. 그러면 30일 이내에 회부할 테고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동안 심의 의결할 테고 사안이 복잡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할 겁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송부할 테고 송부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지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의결서 사본을 보냅니다. 시도지사는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게 보내게 돼요. 지적소관청은 의결서 사본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하든지 직권으로 정리하든지 오류를 정정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가겠습니다. 1번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증명 수행자는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증명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견한다. 적부심사 청구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출제했냐면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4번 지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포함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을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적부심사 청구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아니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거니까 시도지사 소속이어야 되겠죠. 3번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했죠. 5일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증거가 남겨져야 되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4번 적부심사 청구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재심사 청구서에 측량 성과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표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누구죠? 적부심사 청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됐죠. 시도지사를 거쳐 표준이 있어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23번 틀린 것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다툼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거쳐란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2번 지적증명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청구서에 성과들을 첨부해서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맞겠죠? 3번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있는 측량의 경위,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회부는 30일 이내에, 송부는 지체 없이. 3번 시도지사는 부족고 4번 지적증명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이에요? 60일이에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60일이 되겠죠. 5번 적부심사 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24번을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지적증명 적부심사는 서면으로 해야 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아니죠. 시도지사를 거쳐. 2번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회부해야 된다. 회부는 30일, 송부는 지체 없이. 송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부 30일보다 송부 지체 없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3번. 회부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아니죠.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되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죠. 4번.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의결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되며 지체 없이 송부. 시도지사는 지역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된다.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 다음에 5번. 적부심사 및 재심사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수행자도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증명업자도 적부심사, 재심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140쪽을 가겠습니다. 140쪽.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지문이 좀 나갈 거예요. 프린터는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그림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20개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것만 잘 정리하셔도 12개 중에서 10개 정도 득점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가 나갈 겁니다.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들 10장 정도가 나갈 텐데 그것만 좀 꼼꼼히 보셔도 등기법 한 7, 8개는 분명히 더 이상 나오고요. 10개 정도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불토인데 오늘도 죽어라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저는 죽어라고 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